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 프리미어리그 최고 화제의 팀인 토트넘 허스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야말로 괴물 같은 전방 압박을 통해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 클롭 감독의 축구와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합쳐놓은 것 같다는 파격적인 혁명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든 카운터 프레싱이란 무엇이고 이 카운터 프레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만들어냈던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개겐 프레싱과 어떤 유사성이 있고 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코치들은 이런 방식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지까지의 유럽의 저명한 전술 분석 매체인 토털 풋볼 애널리시스의 유료 정보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UEFA A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현장 지도자 출신, 코치 출신인 케빈 마틴이 작성한 컬럼인데요. 이 컬럼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카운터 프레스는 과연 어떻게 코칭할 수 있을까? 전술 이론 컬럼인데요. 독일어인 게겐 프레스를 영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카운터 프레싱입니다. 이 카운터 프레싱은 공을 뺏긴 후 즉시 이 공을 되찾기 위해 팀이 시도하는 전술을 일컫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게겐 프레스의 대표적인 지지자 중에 한 명이 현재 리버풀 감독이자 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감독인 위르겐 클롭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호스퍼가 역습의 강도와 효과적 특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런 역압박 전술은 상대가 편안하게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자신의 능력에 가장자리에서 플레이하도록, 바깥쪽에서 플레이하도록 강요하고 공이 없는 팀은 그 없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가 공을 갖지 못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역압박은 경기장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역압박에만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바로 그런 위치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 위치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전술 이론에서 분석하겠지만 역습을 위해서는 공을 뺏기 전에 선수들의 빠른 반응이 필요하고요. 공을 뺏기 전에 최적의 위치에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전술 분석에서 셀틱과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카운터 프레스 전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구조와 카운터 프레스의 주요 경향을 분석한 것인데요. 이 분석이 코치들이 이러한 고강도 플레이 스타일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팀은 카운터 프레스에 의해서 생사가 갈립니다. 상대 골대 근처에서 최대한 빨리 공을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을 되찾으면 다음 중요한 단계는 가능한 한 빨리 골대를 향해 슛을 날리는 것입니다. 뛰어난 역압박 구조의 보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가 균형을 잃었을 때 또 다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을 골문에서 멀리 떨어뜨려 소유권을 가진 팀이 편안하게 빌드아웃하고 리듬을 찾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팀의 휴식 수비, 레스트 디펜스입니다. 즉, 공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하는 동안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말하는 것인데요. 팀이 공격을 할 때 너무 흩어져 있으면 역습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볼 주변에 선수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볼을 빼앗겼을 때 상대 선수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전술 다이어그램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이 3선에서 공격할 때 일반적인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토트넘 팀 플레이의 속도와 퀄리티 외에도 두 가지 요소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많은 수의 선수들이 공보다 먼저 박스 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 뒤에 있는 선수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비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비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선수는 일반적으로 인버티드 풀백입니다. 이렇게 좁은 풀백이 역압박을 도와주면 팀은 트랜지션을 할 때, 전환을 할 때 넓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중앙으로 곧장 돌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전술 도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 감독으로 재임하던 초기의 모습인데요. 셀틱은 5명의 선수가 공을 앞에 두고 박스 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셀틱의 풀백들 모두 슛 아웃과 볼 캐리어 뒤에서 박스 너비 내에서도 인버티드 형태로 서 있습니다. 공을 받기 직전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풀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3선의 가장자리에 중앙에 3명의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전방에 배치되면 상대는 더 많은 선수를 볼 뒤로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비 위치에 갇혀서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셀틱은 상대팀 하츠의 선수 1명만 전진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플레이어를 설정해두고 무효화하기가 더욱더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츠의 플레이를 고립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플레이어가 공을 받거나 가로챌 경우 즉시 역습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곳에 셀틱 선수들이 있게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과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정신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는 셀틱이 추가 시간에 한 골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게 흥미롭습니다. 이 시스템이 아무리 용감해 보일지라도 보통 다른 감독들은 특히 셀틱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여겼던 파이널 서드 지역에 많은 선수를 투입하는 것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상대를 자신의 문전 서드 지역, 수비 서드 지역에 고립시키고 공을 반대로 셀틱의 골문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합니다. 즉, 이 공이 항상 셀틱 골문이 아닌 상대 골문에 있고 많은 선수들이 상대 골문에 갇혀있도록 만드는 전술이라는 것이죠. 이 사진은 올 시즌 초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 장면인데요. 번리는 토트넘이 공격할 때 포워드를 높게 두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두 풀백이 더 높고 넓게 공격할 수 있고요. 센터백이 경기장 중앙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토트넘의 왼쪽 풀백인 38번 데스티니 우도기가 왼쪽 넓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공이 전환되면 중앙으로 조금 더 이동했습니다. 이 셋업을 통해서 토트넘은 7명의 선수가 공을 앞에 두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파이널 서드 지역에 선수가 많다는 것은 토트넘이 공을 뺏기더라도 곧바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리와의 경기는 토트넘의 카운터 프레스, 역압박 원칙의 여러 측면을 요약한 경기였습니다. 공을 넓은 지역에서 소유한 토트넘은 해당 지역에 과부하가 걸리면 거의 론도와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수비수를 측면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경기장의 다른 영역을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요. 역압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술은 토트넘 선수들이 서로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을 잃어버렸을 때 압박할 수 있는 선수가 공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8번 이브 비수마는 번리가 공을 따냈을 때 선호하는 아웃볼이 될 선수를 거의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제임스 메디슨은 윙어에게 스루볼을 공급하지만 번리의 풀백이 가로채게 되는데요. 토트넘의 윙어가 가까이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덕분에 곧바로 공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또 토트넘의 윙어가 박스 안으로 돌파해 컷백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윙어의 컷백이 번리 선수에게 막혀서 굴절된 상황인데요. 박스 안팎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다시 번리 선수들을 향해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번리 수비수가 서둘러서 클리어링을 시도했는데요. 토트넘의 공격 과정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공격수를 향해서 어깨너머로 길게 높게 발리킥을 날렸어요. 이 공을 잡은 토트넘의 센터백은 수비 동료가 뒤에서 커버하고 있는 원톱 공격수에게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포워드가 뒤로 돌진하는 것을 피지컬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격수가 수비수의 밀착을 통해서 공을 제어할 수 없게 되자 토트넘 미드필더가 2배로 뛰어주면서 흘러나온 세컨드 볼을 따내게 됩니다. 이는 롱볼이나 공중볼에 대한 토트넘의 일반적인 대응 양상인데요. 선수들 중 한 명이 헤딩 경험을 벌이기 위해 올라갈 때마다 적어도 한 명, 종종 그 이상의 선수가 공의 5야드 이내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공중볼을 놓친 경우에도 세컨드 볼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격은 포스테코글루의 팀플레이가 얼마나 강렬하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0초 동안 토트넘은 상대가 2번의 패스를 완료하기 전에 2번이나 공을 빼앗아서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플레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수들, 우리 선수들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선수들은 공을 뺏겼을 때를 알면 빠르게 공을 되찾고 또 공을 뺏길 위험을 감수하면서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공을 뺏겨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플레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훈련 세션이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 중에 선수에게 필요한 포지셔닝과 반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효과적인 카운터 프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강도 높은 훈련 세션으로 유명한데요. 이 코너에서 과연 토트넘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론도 훈련을 담당하는 코치는 전환, 트랜지션에 대해서 연구하는 코치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트넘의 와이드 에어리어 예시처럼 선수들이 좁은 트라이앵글로 결합해서 공을 뺏길 때 그에 대해 대응하는 게임 같은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론도와 카운터 프레스에 참여하는 선수의 숫자는 두 영역 모두에서 점점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감독은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선수들의 부담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대 전력의 스프린트가 많이 포함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카운터 프레스를 연습할 때 특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예시 그림을 보시면 론도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중립선수 3명과 함께 7대4를 만들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공을 소유한 팀의 4명의 선수가 박스 반대편에 2대2로 배치되어 있고요. 중립팀인 노란색은 나머지 양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가운데에 링크업 선수로 배치되어 있고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요. 수비하는 팀인 분홍색 팀이 7명의 공격 선수를 압박하는 형태로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분홍색 팀이 공을 차지하면 중립 선수를 찾아서 박스 바깥쪽에 자신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전환을 합니다. 방금 공을 빼앗긴 파란색 팀은 핑크색 팀이 제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공을 되찾기 위해 역압박을 시도해야 합니다.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 몇 초가 매우 중요한데요. 핑크색 선수에게 처음 몇 번의 패스를 허용하고 자리를 잡을 시간을 주게 되면 리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핑크색 팀이 편안하게 소유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공을 빼앗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선수들은 전력 질주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공을 빨리 되찾지 못한다면 훨씬 더 많이 뛰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박스의 크기는 선수의 레벨에 따라서 설정해야 되는데요. 공을 소유한 팀은 많은 수의 패스를 연결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론도 훈련이 하나의 지속적인 전환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년의 프로그레시브, 전진 론도 또는 포제션, 소유 경기가 끝나면 훈련 세션은 11대11 형태 혹은 거의 풀 경기에 가까운 형태의 선수 구성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 게임, 지역 게임 설정은 공격하는 동안 선수들이 휴식 수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공은 자신의 지역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팀인 파란색 팀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공을 움직여서 큰 골대에 득점을 시도하는 훈련입니다. 수비하는 팀인 분홍색 팀은 실제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비를 하는데요. 공을 되찾으면 중앙에 위치한 3개의 작은 골대 중에 하나에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하게 됩니다. 공이 핑크색 라인을 넘어서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 진입하면 공격수, 미드필더, 풀백은 라인을 넘어서 후퇴할 수 없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격수들이 박스 안을 수적으로 많이 공격하도록 장려하는 거고요. 미드필더와 풀백이 공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붙어서 역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도 코칭을 받아야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의 구동법에 따르면 풀백은 중앙 위치로 좁혀져서 공격 3선의 가장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포워드가 그쪽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가까운 센터백이 포워드와 밀착하고 볼이 먼 쪽에 있는 센터백이 뒤쪽을 커버해야 됩니다. 파란색 팀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소유권을 잃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드와 풀백이 즉시 압박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요. 이 선수들이 공 근처에 있다면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이들의 위치가 정확하다면 상대가 역압박을 피할 수 있다면 여전히 바깥쪽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세션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역압박 전술을 만든 것인데요. 효과적인 역압박을 위해서는 팀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공을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카운터 프레싱, 역압박을 잘 활용한다면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공을 자신의 골대에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카운터 프레싱을 잘한다면 공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팀과 경기를 하는 팀들은 오랜 시간 공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공을 되찾았다가 곧바로 다시 뺏기는 것은 실망스럽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압박 전술이 왜 효과적인지, 전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팀과 상대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는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